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민주당이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안민석이가 최근에 말이죠, 음모론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요것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한 지금 이 비판을 불러오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오선 의원이 할 얘기냐?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요한 이 특위 혁신의 위원장 이번에 들어선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다. 예, 이런 이제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혁신위에서 제1호 안건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준석과 홍준표의 사면, 요걸 두고요, 둘 다 대대적으로 지금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 진중권 교수가요, 아무래도 보니까 지금 이준석이는 딴 살림을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다. 이미 다른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요, 지금 무슨 소리냐? 이 지금 느닷없이 이준석이를 갖다가 사면한다? 이거는 해당 얘기다. 또 이러한 또 이 궤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혁신위원장이 들어서자마자 이 사면 문제가 또 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또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지금 안민석이, 이게 그래도 명색이 5선이잖아요. 아, 참 이런 인간이 5선까지 하니까 그 지역구 인물, 유권자 여러분들 반성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인간을 갖다가 5선씩이나 뽑아줍니까? 자, 최근에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마약 문제가 연예인들 사이에 지금 연일 아주 빅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약 문제, 연예인들 이 마약 문제가 괜히 지금 이슈화 된 것이 아니다. 뭐냐? 강서 패배를 엎으려고 지금 연예인들 마약 사건을 터뜨렸다. 이게 이제 이 안민석이가 하고 있는 음모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말이죠, 어디 뭐 페북에 올린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YTN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입장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정권이 분리할 때 보면은 연예인들 마약을 터뜨려 이슈로 덮는 일을 했는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이 패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연예인들의 마약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오빅일학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예, 딱 마약 이슈를 이 시점, 이 정치는 타임이다. 이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음모론으로 끌고 있고요. 이 안민석의 음모론 나오기 이전에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 이경도 맨 먼저 요거를 아주 음모론을 맨 먼저 제기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윤석열 정권다운 구태에 의한 발상, 탄핵이 답이다. 이게요, 이게 여성이더라고요. 여성의 입에서 야, 개돼지가 나온다. 이게 여성이 할 얘기입니까? 야,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마약 음모론이 지금 상당한 논쟁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해도 이건 너무하는 건 아니냐. 예. 그래서 오선 의원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다. 예. 이 한마디 실언 때문에 민주당 정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증명해 주는 셈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여권이 궁지에 몰리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괜히 이러한 그 주장을 해갖고 왜 실점을 하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말이죠,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논쟁을 비판해놓고 우리까지 이상한 선동에 나서는 것도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요, 이 안민석이, 왜냐면 이경희가 할 때만 해도 내부적으로 별 탈이 없었는데, 이 안민석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색이 그래도 5선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선 의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주당 실력 이게 어제 오늘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나 있는데, 자, 이 김의겸이가 최근에 말이죠, 지난 9월 달에 김의겸이가 유창훈이를 갖다가 한동훈하고 지금 이제 내 구의학번 동기다. 한동훈 장관하고 요렇게 해갖고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이는 같지만은 학번은 한동훈 장관은 92년생이고 유창훈은 93년생이고 이 92학번이고 한동훈 장관은, 그리고 유창훈 판사는 93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잘못 짚은 것이죠.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하고 유창훈 이 판사가 서울법대 92학번 동기니까 이 영장을 발부하게 시키려고 유창훈 판사한테 넘긴 거 아니냐. 요렇게 프레임을 잘려다가 거들려 들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의겸은 제일 유명해진 게 뭐예요? 청담동 술판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슈만 터지면은 예, 국면 전환용 카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지금 이 음모론 말고서도 민주당 내 아주 상존하는 아주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번에 박성준 대변인이 지난 13일 날 최고회의 직후에 브리핑을 가졌는데 이재명의 불구속 기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검찰의 국면 전환용 카드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어요. 요것도 잘못된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의 수사무마 진술이 나오고 그리고 8월 이제 이 잼버리 그다음에 오염수 문제가 터지니까 이재명 소환 통보를 했다. 이렇게 해서 또 이 국면 전환용 카드로 써먹는다. 요렇게 해가지고 또 비판을 받았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해서 음모론 그리고 국면 전환용 요렇게 해서 여권을 밀어붙이다가 내부 역풍에 휘말려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요한 이 혁신 의원 이제 출범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잔뜩 지금 이 긴장 상태에 있다. 왜냐면요. 친명은 친명대로 비명은 비명대로 지금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친명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은 왜냐면 바지 사장이 김기현 대표니까 이제 이 혁신 위원장은 바지 전무 정도가 된다. 친명은 이렇게 폄하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명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야, 그래도 이재명이가 만들어 놓은 김은경보다는 훨씬 낫잖아. 요렇게 또 맞받아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들어서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친명과 비명과의 전쟁의 소재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의 표정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 친명계 분위기를 보면은요, 정청래가 포문을 열어요. 김기현 사장을 바지 사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뇨한 위원장은 바지 전무 정도가 된다. 예, 왜냐면요, 그러면서요, 전권이 있어야 전권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한테 전권을 준 적이 있느냐? 근데 뭘 전권 준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바지 전무밖에는 안 된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요, 뭐라고 또 비판하고 있느냐? 친명들은 이거 공천을 노리는 사람들의 집합소다. 이렇게 또 폄하하고 있어요. 예. 강선호 대변인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혁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냐? 예. 그러면서 혁신은 용산을 향한 거침없는 쓴소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당의 변화를 요구해온 비운 인사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당 혁신을 계속 말하자면 깎아내리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정청래는 그래서 비운이 빠진 비운의 혁신의 그리고 장경태 같은 경우는 인선 별표를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예, 이렇게 지금 내가 비판하면서 이제 박성준, 김경진, 그다음에 오신환 전현직 의원들이 포함된 것은 이거는 구태연한 인선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달리 비명계에서는 거꾸로 민주당을 비판하고는 소재로 이거를 활용하고 있어요.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컨대 지금 수도권 유권자들은 이 남성, 영남, 노인 이런 데 대해서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혁신위원들 인선을 보니까 여성과 청년을 중용하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의 당 사여 이게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지금 한 번에 이번 이 혁신의 구성을 보면은 연령면에서 성별면에서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 보고 이런 꼰대 이미지를 한꺼번에 싹 다 벗어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당의 이미지 경쟁에서 진다. 이렇게 이제 비명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지난 26일 날 이재명이가 말이죠. 전영직 원내대표들하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보면은 민당의 경우에 전부 50대 이상 남성이 어두운 정장 차림으로 딱 찍었다 이거예요. 이게 결국 현재의 민주당의 이미지 아니냐.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여성과 청년 비율을 좀 높이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이제 혁신위원 구성한 걸 보니까 이미 여성 청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 이미지 경쟁에서도 여당한테 밀렸다. 이렇게
비명계는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아픈 점은 바로 뭐냐? 이제 이 민주당에서 말이죠. 친명계에서는 지금 혁신, 우리 인요한 혁신위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혁신위를 비판하면 할수록 결국은 김은경 혁신위의 흑역사 또 소환될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누가 더 손해냐? 바로 민주당이 더 손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래저래 상당히 이번 국민의힘 혁신의 출범을 두고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어떤 점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청년 여성 이렇게 많이 발탁한 점. 예, 그래서 벌써 사진 찍을 때 찍어놓은 걸 보면 옷서부터 다 다르다는 거죠. 그 꼰대 이미지를 우리 국민은 벗는 노력이 이제 보이는 상황인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인요한 위원장의 기반이 순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민주당은 완전히 혀가 찔린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5.18 때 시민군 통역을 맡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야당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그런 점에서 여당의 극단을 막을 수 있는 여건을 국민의힘은 이제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전광훈 목사하고 손잡았던 황교안 전 대표 덕 때문에 2020년 총선 전략에서 민주당이 유리했는데 이제는 이런 국민의힘의 이 실수를 기다리기는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요.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지난번에 수도권 대승은 민주당이 잘한 게 아니야. 국민의힘이 못해서 이긴 건데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 선거한다면 야당의 혁신 압박도 더 거세질 것이다. 예. 따라서 말이죠. 이 사법 리스크에 따른 친명과 비명의 내분 때문에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지금 극도에 달하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야당에서도 총선 승리를 위한 충격 요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분출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지금 이제 고개를 살살 지금 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상민 의원이 지금 연일 정도 아니죠. 그래도 이제 비명계 핵심 기수는 이상민 의원이고, 그 다음에 조홍천, 이원욱, 김종민, 서른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말이죠. 지금 이제 통합. 지금 이재명이가 들어오자마자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결파, 징계의 징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개딸들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개딸은 플래카드에다가 수박 딱 옷을 입혀가 수박 이 머리에 이거 헬멧을 만들어서 껴갖고 지금 10여 명의 수박 대상자를 전부 이름까지 지금 걸어놓고 요거를 플래카드로 옮겨놓고 난리를 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원욱 지역구 경기 화성시 동탄 이 시내에서는요 총알이 있다면 매국노를 처단하겠다. 이러한 대형 현수막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좀 비명계들은요 이 기가 막히고 뭐라고 그럴까요? 참 통탄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통합 헛 웃음이 난다. 이렇게 직격하고 나섰어요. 이재명이를. 자, 그러면서요. 이원호 의원 지역구에 내걸었던 현수막 남은 일발의 총알 운우는 너무나 부끄럽다.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칠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근본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이 이 정도로 썩고 망가졌는지 한숨이 절로 난다. 이재명은 수수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즐기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원호 의원도요.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 행위다. 예. 그래서 통합은 국민과 지지자의 바람이자 총선 승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인데 그러나 말에 그친다면 이건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이거 제대로 개딸들을 통제 압박하라.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이 비명계들이 일제히 반발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 대형 현수막, 총알이 있다면 매국노를 처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극단적 이 표어가 이제 자극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비명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더는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로는 이렇게 했지만은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요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제 살해 위협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홍천 의원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지금 불쾌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가결파 징계가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 따라서 언제라도 징계하자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당원들이 요구하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징계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생선이 이걸 보면은 도마 위에 누워서 언제 칼이 내려질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예, 이래서 이제 비명계는 생선이고 징계의 칼이 언제 떨어질 수 알 수 없다는, 즉 징계, 보복은 불가피하게 내려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친명 쪽에서 정춘회의 비유가 과해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지금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요거 칠까 말까, 요거 칠까 말까. 누구는 옆에서 쳐야 된다. 누구는 내버려 둬라. 이러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내 말이 뭐가 틀렸느냐. 강력히 조홍천 의원도 반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준석, 그 다음에 홍준표, 이 사면 문제를 당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거론이 된 상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가 말이죠. 아무래도 이준석이가 하는 걸 보면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다른 계획은 창당으로 밀어붙일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예,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데 사면론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거 오버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시니컬하게 받을 필요는 없는데 왜냐? 당의 사정이라는 것은 지도 뻔히 아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대를 꺾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직격을 하고 있어요. 진중호 작가도. 그러면서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이라면서 이준석이가 반복해서는 이런 말을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타협하고 상대한테 말할 여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준석이도 그동안은 행동이 잘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전통적인 지지층에게서 증오에 가까운 미움을 받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나도 부족함이 많았다. 이렇게 반성을 써야 화해와 통합이 된다라고 이준석한테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나가는 걸로 봐서는 다른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태도가 너 완전 항복해. 무조건 항복해. 이거지 않냐. 이거다 이거죠. 저희 대통령한테 대해서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에 들어갈 생각이 계획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느낌이 들고 결국은 기다렸다가 다른 당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이 페북에서 뭐라고 올렸느냐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우선 이 기사를 하나 첨부로 올렸어요. 연합뉴스 기사. 예,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이 징계 해제를 이 징계 해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글을 이 기사를 올리면서 공유하면서 말이죠.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의 일이지 우격 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 그러면서요. 저는 이런 혁신의 생각에 반대한다. 재론치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하라. 이 권력의 횡포라는 게 이제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김기현 당 대표 임명되는 과정에서 개입한 거, 요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이준석이도 마찬가지로 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발은 더 셉니다. 연속 이틀간에 걸쳐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반발은 뭐냐? 사면은 바라지도 않고 장난도 아니고 그런 짓 하지 마라. 해촉도 징계도 모두 수행했고 모욕도 감내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지도부와는 손절한 지 오래다. 총선 출마할 것도 아니고 총선 관여할 생각 또한 추호도 없다. 총선 출마할 사람들에 끼어서 그런 장난치지 말고 총선까지 배제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 그러면서요. 총선으로 바뀐 정치 지형과 새롭게 정치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 논의 자체가 쪽팔린다. 두 번 쪽팔리게 하지 말고 그때 홍위병처럼 날뛰던 애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요. 사면은 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나는 죄를 지은 거 없는데 사면론의 자체가 쪽팔리는 거다. 니들 마음대로 죄를 만들어 징계하고 니들 마음대로 사면한다.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다. 죄 지은 놈이나 사면하든지 말든지 하고 거기에 나를 끼워 넣지 마라. 니들처럼 하루살이 정치는 안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발이요. 압도적으로 지금 센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김웅하면 이제 이준석의 직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김웅 의원도 말하자면 뭐라고 하느냐, 심지어요. 이준석이를 사면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내부 총질이고 해당 행위다. 아니, 마녀 재판해갖고 징계를 받은 것 아니냐? 근데 왜 지금 갑자기 마녀 재판해놓고서 마녀 재판 해가지고 징계까지 가놓고 갑자기 사면한다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고 해당 행위다. 요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잘한 것 없고 보기 싫다고 그렇게 사람 치는 게 아니다. 예, 이준석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폭력이나 깡패하고 뭐가 다르냐? 사람을 쳤으면 하물며 깡패도 깽값은 물어준다.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을 사면한다고 하는데 이건 큰일이다. 그동안 이준석 쫓아내면 우리 당 지지율은 오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면서 지금 지지율도 30% 바닥인데 이준석 들어오면 더 빠지지 않겠나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김민수 대변인이 최근에 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준석이가 당에서 나가면 지지율이 3, 4% 오를 것이다. 요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를 맞받아 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제 이 사면 문제가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이 감자가 됐고 어쨌든 이거를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그리고 이제 홍준표에 대한 상당한 물밑 노력이 계속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자칫 잘못하면 쉽게 얘기해서 본전 찾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